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앞서 1주부터 9주는 LMS 수업 내용이 오프라인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10주차 수업에서는 다시 1주차 내용으로 돌아가서 좀 더 세부적인 이해를 돕고자 문제풀이와 함께 어떤 개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주차 수업 참고 자료인데요. 처음 우리가 교재를 접했을 때 행정의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서 형식적 의미냐, 실질적 의미냐 묻고 있는데요. 행정을 정의할 때 어느 기관이 하는가, 기관이 하는가에 중점을 두면 형식이고요. 어떤 성질의 일인가 할 경우 실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게 형식적 의미냐, 실질적 의미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기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의. 법의 내용이나 성질과 상관이 없이 행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또 행정부를 하면 여기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 등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소방청장의 소방공무원 임명, 소방본부장의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은 이 기관이 행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질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법의 내용이나 성질과 상관없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 자, 2번 실질적 의미의 행정 보실까요? 성질을 중심으로 합니다. 정의, 국가기관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행위의 성격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공익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활동이면 행정으로 본다.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예시에 보시면요.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이 화재 진압은 구체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이죠. 소방특별조사,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역시 법과 관련이 있고요. 법 아래서 행해진다는 것이죠. 소방안전교육, 예, 이것도 급부행정이라고 하는데 법 아래에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이죠.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와 실적 의미 행정을 구분해 본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 의미 행정은 기관 중심이고 실질적 의미 행정은 성질 중심인데 특히 법 아래서 구체적 공익을 실현하는가 이것을 보는 게 실질적 의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우리 헌법과 소방행정 보실까요? 소방행정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자면요. 소방행정의 가장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이죠. 다만 판례는 이 조항이 국민에게 즉각적인 구체적인 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닌데 국가의 정책적 지침으로 본다. 자, 이렇게 그래서 소방행정은 단순히 불 끄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의 의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치 행정의 원칙, 소방 활동은 긴급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소방공무원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 제7조에 보시면 소방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통치행위. 특히 행정법에서 빠지지 않는 문제 하면 통치행위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개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비록 법적 분쟁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를 하기에 부적당하여 법원이 심사를 자제하는 영역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합니다. 예, 심사를 하고 이 보통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침해했을 경우에는 탄핵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정근거 학설 보시면요. 권력 분립설에 의하면 정치적 결단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 국회의 몫이지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보고요. 사법자제설은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중립성을 잃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어서 스스로 자제한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헌재와 대법원의 주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주요 판례 정리를 해보시면 이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1. 사면권 행사가 있습니다. 사면권, 예를 들어 광복절 특사와 같은 거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자제한다. 이 비상계엄 선포 대표적인데요. 원칙적으로는 통칭입니다. 그러나 국헌문란이다, 이건 반란이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3. 이라크 파병 결정인데요. 이것은 통칭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사법자제설에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4. 금융실명제입니다. 통치행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다면 헌재가 심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5.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지만 그 과정에서의 대북 송금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정주영 회장이 소를 대북에 보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소를 보내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4번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함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통치행위의 한계입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헌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취해법권은 아닙니다.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 사법부에 칼날을 펼 수 없죠. 그래서 명문 규정 여부에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에는 통치행위는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오직 판례와 이론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인정 범위의 변화에서는요, 과거에는 통치행위가 넓게 인정되었으나 현대 법치주의에서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통치행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소방행정법 심화평가이고요. 행정의 기초 및 통치 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에 해당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공무원 임명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하나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4. 소방청장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공고는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며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입법부 소속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입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명은 구체적 법 집행의 행정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의 대통령령 제정은 실질적 입법이고요. 또 2번은 재결한다는 부분은 실질적 사법이 되겠습니다. 4번의 시험 공고는 형식적 행정입니다. 자, 이번 문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1번 법률의 제정, 대통령령의 제정, 조례의 제정. 2번 소방시설 폐쇄명령, 화재 진압활동, 소방안전교육 실시. 3번 대법원 규칙 제정, 행정소송의 판결, 국회의원의 제명. 4번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비준, 징계 의결.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것. 정답 2번입니다. 소방, 처분, 화재 진압, 안전교육은 모두 구체적인 공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자, 1번의 내용은 법률 제정, 대통령령 제정, 조례 제정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됩니다. 행정이 아니고요. 입법이죠. 법률 제정이니까요. 또 3번의 내용은 대법원 규칙 제정, 행정소송 판결, 국회의원 제명. 이것은 실질적인 사법 입법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4번에 예산안의 의결, 조약 비준, 징계 의결은요, 좀 섞여 있는데요. 형식적 입법과 실질적 사법이 섞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행정의 분류 중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1번 행정법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2번 대법원장이 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명 및 정도, 3번 국회의장에 의한 국회 방원 임용, 4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사실 확인. 3번의 정답은 2번. 대법원장은 사법부, 형식적인 사법이지만요. 공무원 임명은 집행작용, 실질적 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 대법원장이 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및 정보는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소방행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국가의 통치권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2번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 아래에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국가 작용이다. 3번 오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작용만을 의미한다. 4번 소방관서라는 조직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소방행정 특성 관련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국가목적 실현을 위해서 법 아래, 그 실질적 의미에서 법 아래의 행위 구체적인 국가작용.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현대행정법에서 실질적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려는 이런 동태적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소방청장의 훈련 제정, 2번 소방본부장의 소방령 이하 임용,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정대집행 실행, 4번 감사원장의 감사원 규칙 제정. 자, 5번에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감사원 규칙 제정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요. 형식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법적 성질상 규칙 제정은 입법부나 사법부, 그거 유사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감사원이 입법, 사법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사원 규칙 제정은 형식적 행정으로 또 봅니다. 단 이 문제에서 감사원을 독립헌법기관으로 볼 때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소방행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헌법 제34조 제6항은 소방 및 재난관리 행정의 가장 직접적인 헌법상 근거가 된다. 2번 소방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하는 신분보장 대상이다. 3번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칙은 소방행정의 긴급성을 이유로 예외 없이 완전히 배제될 수가 있다. 4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임무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기인한다.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치행정의 그 원칙은 소방행정에서도 기본 원칙이 됩니다. 긴급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완전히 배제된다. 이 표현은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판례 및 학살의 태도로 옳은 것은 네, 1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다. 2번 이 규정은 국가에게 재난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지침적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 3번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소방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직접 부여한다. 4번 소방관계 법령이 없더라도 이 헌법 조항만으로 소방 처분의 구체적 근거가 충분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판례상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의 정책 지침이며 이 조항만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7번 답 2번 옳은 것입니다. 8번 문제 소방행정상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소방 공무원의 강제 처분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에 반드시 적용된다. 2번 법률위의 원칙은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에도 적용된다. 3번 행정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소방활동의 경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번 법률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도 소방행정의 법원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소방기본법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한은 위법이라고 간주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실게요. 자, 9번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직 공무원은 특수직렬이므로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정당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3번 소방공무원의 임용 권한은 오직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원칙이다. 4번 실적주의와 상관없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임용이 장려되는 제도다. 자,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과 신분 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정당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다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므로 과잉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받는다. 이것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고요. 3번 소방인력의 부족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즉시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다. 4번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 위반은 아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그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11번 통치행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영역을 말한다. 2. 프랑스 국참원의 판례를 통해서 성립된 개념이다. 3. 영국과 미국에서는 political question, 정치적 문제 혹은 act of state라는 개념으로 논의된다. 4번 현대행정소송법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11번의 정답.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 국가에서 통치행위 제외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고요.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학설 중 사법자제설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통치행위는 본질적으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2. 사법부가 정치적 분쟁에 개입하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는 사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적 판단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네, 12번 정답 2번입니다. 이 사법자제설은 법원의 정치적 고립과 권위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심사를 멈춘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사법부가 자기 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13번. 통치행위의 부정설, 사법심사 긍정설 이런 것들이 내세우는 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통치행위의 부정설, 통치행위. 1번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 2번 행정소송법상의 개괄주의 원칙, 3번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 4번 행정의 능동성과 가변성 존중. 정답 4번입니다. 행정의 능동성과 가변성 존중의 거리가 먼데요. 행정의 능동성 강조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거나 재량을 넓게 보고자 하는 논거에 가깝습니다. 자, 14번 문제. 우리나라 대법원이 통치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아닌 것은 1번 대통령의 특별사무권무 행사, 2번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당부, 3번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제명처분, 4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좀 쉬운 내용 같은데요. 통치행위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예, 운전면허 처분은 전형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15분 문제. 헌법재판소가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통치행위와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금융실명제 실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므로 통치행위가 아니다. 4.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오직 국회에서만 심사 가능하다. 가장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금융실명제 판례의 핵심은 통칭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번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상회담 개최와 대북 송금 행위는 분리할 수 없으므로 모두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2번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고 금액을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3번 대통령의 외교적 행위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법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4번 송금하는 행위는 고도의 외교 정책적 결단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고 금액을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파병 결정은 국익과 직결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2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3번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부가 이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번 파병 결정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접 관련된 행위이므로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파병 결정은 현재는 이 사건을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서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본안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8번입니다. 통치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1번 통치행위는 오직 대통령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2번 국회의원 통치행위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통치행위를 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내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옳은 설명. 국회의 자율권 행사나 의결 등도 국회의원 통치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헌법
제64조 제4항 국회의원의 징계 등 제소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이 조항은 통치 행위를 헌법의 명문으로 인정한 예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번. 이 규정은 위헌이므로 국회의원도 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3번.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떠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국회의 자율권은 무제한적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헌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이 조항은 통칭의를 헌법의 명문으로 인정한 예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것은 통치행위 헌법적 근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